이게 지난주에 정말 커다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만우절 장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우절 장난이 하나 발생했어요. 이거 다 아시죠? 제가 최근 5년간 봤던 만우절 장난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이거만한 장난 못 본 것 같아. 미친놈인가 생각을 했어요. 미친놈인가. 야, 이게 뭐냐면 이게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다 아시죠? 세계 랭킹 1, 2위를 다투는 도요타하고 원투펀치를 자랑하는 글로벌 차 메이커 우리의 폭스바겐이 있는데 폭스바겐 미국 지사가 미국 사업부가 이거를 발표합니다. 뭐라고? 공식 발표해요. 우리 회사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뭘로? 볼츠바겐. 이 볼츠 썼죠? 야, 볼츠. 야, 그럼 볼츠바겐이 뭔데? 이거 뭐겠어, 이거? 우사인 볼트 그거잖아, 이거 발표하겠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 볼츠. 그걸로 우리는 가겠다 해서 이름을 볼츠바겐으로 바꾸겠다. 과거의 내연기가의 나의 때를, 묵은 때를 벗고, 이제 새로운 볼츠바겐으로 전기차를 하는 회사로 전격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볼츠바겐입니다. 라고 자기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요. 유머랍시고. 야, 근데 이거를 만우절에 유머랍시고 게재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게재를 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폭스바겐이 테슬라처럼 전기차 회사로 완전히 돌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볼츠바겐이니까. 또 어떻게 됐냐? 폭스바겐 주가가 12%가 오릅니다. 야, 장중에 막 올라가는 거야, 이게 주가가. 야, 빨간때 뭐 이렇게 올라왔으면서, 뭐, 주식 사이트에 막 돌아다니겠죠. 야, 폭스바겐이 볼츠바겐이 됐대더라. 뭐, 엔톡에 이런 데 막 가보면 막 글 나오고 막 그럴 텐데. 하여튼, 주가가 막 오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속으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야, 잠깐만. 야, 속으로. 근데 이게 얼마나 큰일을 한 사건이냐면은, 폭스바겐이 동네 회사하면 상관없어요.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회사잖아요. 독일에서도 엄청 큰 회사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12% 오르면. 닥스 지수가 우리나라 치면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更신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우와 오르면서 옆에 있는 독일 기업들이 어머나 간다 하고 다 가는 거야. 옆에 있던 뭐 독일 뭐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다 올라가고 빨간불에 뭐 전기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 다 올라가고 뭐 옆에 난리가 나서 닥스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싫어합니다. 여기서 멀리지.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같으면 현대차보다 더 커요. 비중으로 치면 뭐라고 그럴까? 뭐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12%가 올라가. 엄청난 호재로. 그러니까 하이닉스 관련된 2차 3차 vendor들의 가격이 다 올라간다고. 쫙쫙 올라가니까 주식이 막 쫙쫙쫙 올라가면서 빨간불이면 또 사고 싶잖아. 다른 주식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닥스 지수가 사상 최고가 히스토리컬 하이를 찍는데 히스토리컬 하이를 이게 S&P가 아니죠. 닥스가 푹 찍었단 말이야. 어머나 세상에 우리 폭스바겐이 그런 회사였구나. 전기차를 드디어 우리가 테슬라를 앞서는 건가. 뭐 이런 꿈을 꾸죠. 그러니까 이 보고 있던 폭스바겐이 잠깐만 폭스바겐 표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표정도 있습니다. 공식 표정이 있어요. 자기들 트위터에 올렸어요. 폭스바겐이 이걸 보고 있다가 야 이거 상황이 조금 야 빨간 장땡목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뭐라 그러겠어. 그때 와서 이 표정 지으면서 자기네들 트위터에다가 놀래갖고 야 이거 잠깐만 놀랬죠. 우리의 만우절 장난이 전 세계 어떻게든 이걸 순환시켜야 되니까 전 세계 주목을 받아서 감사하다 땡큐하다. 하지만 우리 미래 전기차 사업이나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뒷수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야 문제는 그건 니들 생각이고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잖아. 이렇게 물렸잖아. 야 물렸잖아. 야 장난쳐? 나 여기서 오는 거야 전기차 하고 들어갔다가 쟤들 I'm sorry 이러면서 만우절 키딩이에요 이러면 장난치냐고. 무슨 키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회사 이름 바꾸는 게 장난이냐? 주식이 장난처럼 보여? 야 내가 돈을 잃었는데 지금 따야 장난으로 웃어주지. 이거 잃으면은 야 그게 장난이냐고. 뭐 회사가 장난이냐? 뭐 재미로 다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걸 물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바로 주가 조작을. 게다가 이게 폭스바겐 본사가 한 게 아니라 미국 지사가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현대차 미국 지사가. 그러니까 폭스바겐 저 독일에 있던 회사는 가만히 있다가 야 왜 우리 주식 왜 올라가냐? 야 우리 주식 12% 올랐어? 야 우리 회사 뭐 좋은 거 떴나? 하고 보니까 미국 지사가 이름 바꿨잖아. 저거 뭐냐고 너희들은 뭔데 이름을 바꿔. 그때서야 부랴부랴 연락을 취했고 농담이었다. 뭐 뒤늦게 이러니까 장난치냐. 실제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야 이거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 우리로 치면은 금감원 같은 데죠. SEC. 저승사자라고 불리면 됩니다. 뭘까해? 저승사자라고 불리면 된대. 근데 SEC도 조금 애매해. 저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가? 하긴 해야겠지. 그 미국 직원들 계좌를 깐 다음에 이놈들이 혹시 주식을 먼저 사고 있다가 그거 발표한 다음에 올랐을 때 판 놈 있는지
요거 조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애매하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그렇다고 폭스바겐을 뭘 하기도 그렇고, 아마 벌금이거나 만약에 판 사람 있으면은, 물론 이 사람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진짜 저 위에서 주식을 팔았다면 깜빵이죠. 하여튼, 깜짝 놀라서, 지금 폭스바겐의 표정이 근 5년 내 최고의 주식시장의 만우절 농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앨런 머스크보다 그 농담을 잘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보통 저거는 앨런 머스크 형 건데 제가 앨런 머스크 형 트위터도 잠깐 보고 왔거든요. 무슨 농담 했는지. 근데 뭐 그냥 뭐 도지코인, 그 강아지 코인 몇 마디 하고 끝났더라고요. 야, 이번에는 머스크 형이 졌습니다. 야, 그 볼츠바겐에 그냥 져버렸죠. 도지코인 뭐 몇 마디 하고 뭐 아무 일 별로 없이 뭐 테크노킹의 과거에는 영광일 뿐이고 지금은 폭스바겐의 시대였죠. 볼츠바겐이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그 월가를 흔들리게 만든 사태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한국계가 등장을 해서, 한국계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뭐 미국인이겠죠? 저 국적까지는 모르지만 빌황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헤지펀드 아키오스라는 데에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물렸다. 한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빌황씨가 월가의 대형 은행을 물리게 했다. 누가 물렸는데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등등등등등 50조를 물렸다. 야, 대단한데? 뭘 했길래, 그냥 일본은행도 물렸다 그래요. 1000억 정도지만 뭐 물렸다. 뭘 했길래, 이 지난번 시간에 나왔는데 장중에 21조짜리 셀 블록딜 매각이죠. 할인 매각하는 주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장이 깜짝 놀라서 파파파파 아래로 매각을 하는 거니까 시가총액 전체 40조가 날아가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내용이 심각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비랑시의 패밀리 펀드라는 데에서, 가족들이 운영하는 펀드에서 대규모 마진콜이 나왔다. 돈을 더 넣어야 되는데 못 넣어갖고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는 게 나왔다는 건데, 그럼 왜? 일단 잠깐만, 이 비일황 씨라는 분을 좀 신문에서 보니까 1990년대 초에 현대증권에서 일했다. 아, 그래요? 우리 옆에 계시던 분이었어? 저기 그 월가의 뉴스에 뜨길래 저기서 태어나신 분인 줄 알았더니 현대증권에 계시던 분이구나. 그러다가 이제 저 월가에 넘어가서 뭐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거죠. 물론 그랬다가 뭐 내부 거래 이것 때문에 월가에서 퇴출됐다가 다시 패밀리 펀드로 다시 월가에 등장을 했다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뭘 했냐? 이분의 펀드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TRS, 총 수익 수합이라는 걸 했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레버리지를 일으켰다. 이게 뭔데 레버리지를 일으켜? 이 아저씨의 방법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개인도 가능하죠. 은행이 있고 자기가 있습니다. 여긴 자산운용사죠. 투자자. 뭐 저긴 자산운용사였지만 누구라고 상관없습니다. A가 있다면 A가 주식을 100억을 사고 싶어요. 근데 돈이 100억이 없잖아. 그럼 은행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가 주식을 100억을 사주고 이 100억, 뭐 삼성전자건 뭐건 이 주식 100억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다 내가 가져간다. 손실이 나도 내가 메워줄게. 이익이 나면 내 거고 대신에 넌 주식을 사줘. 여기서 발생한 손익은 모두 다 내가 책임진다. 근데 어떻게 널 믿고 증거금 줄게. 증거금 한 10억이면 되나? 예를 들면 어차피 하루에 10억 이상 안 움직이잖아. 10% 이상 안 움직이니까 10억 주고 내가 해주면은 이거 100억에 대해서 이자를 높은 이자로 줄게. 뭐 1만 5%? 이 정도 줄게.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 주식의 가격 변동은 얘네가 어차피 얘네 거고 증거금도 넣어주고 이자도 높게 준단 말이야. 오케이. 이거는 갖고 있고 현금으로만 스왑한다 그러죠. 서로 바꾸는 계약을 하면은 은행은 뭐 별 위험 없이 이자 높게 받는 것 같고, 투자자는 10억을 가지고 주식 100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레버러지, 요런 상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갔다? 가진 돈의 8배에서 20배를 일으켰다. 은행은 은행대로 괜찮죠. 짭짤하죠. 저거 어차피 뭐 리스크도 별로 없고 쟤네가 증거금 넣으니까 거래 수수료도 다 자기 거고, 지금 50조 얘기하잖아요. 이거 운용하는 거래 수수료도 다 내가 먹고 이자도 준다 그러니까 은행들도 오케이. 증거금도 주고. 게다가 저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했는데 주식시장이 올랐어요. 엄청난 부를 획득합니다. 뭐 10배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가진 돈에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어이쿠 좋구나 했는데, 문제는 저런 공격적인 레버리지 전략의 특징이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죠. 근데 점점 여기서 레버리지가 높아지거든요. 보통 자신감이 붙어서. 여기서는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여기선 예를 들면 무서워서 한 100? 여기니까 300? 여기서는 1000을 들고 있단 말이야. 1000을 들고 있어. 내 돈은 10분의 1밖에 안 돼. 내 돈은 100밖에 안 돼. 그럼 여기서는 위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가는 거예요. 유명하죠 이거. 누가 팬티 없이 수영하는지 알게 된다. 워런 버핏 말이잖아요. 조금만 흔들려도. 시장이 위에서 조금 흔들리니까, 조금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주식 가격이 흔들리면 손실이 나니까 증거금을 더 달라 그러겠죠. 은행이 증거금 아까 너 10 줬지만 주식이 10만큼 빠졌어. 10 더 내놔. 돈이 어딨어요? 없잖아. 그럼 배를 째요. 그럼 은행이 강제 청산을 합니다. 이게 마진콜이죠. 마진콜이 강제 청산.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데 문제는 엄청나게 컸거든요. 50조라 그러잖아요. 게다가 은행이 한 군데가 아니야. A은행에서 뭐 CDE, F은행까지 다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 빌황이라는 분이 하는 뭐 Z라는 펀드에 전화를 했어요. 자산운용사에. 야, 돈 마진콜 돈 더 줘. 돈 더 줘. 돈 더 줘 했는데 여기서 배를 쬐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A에서 F까지 은행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십 조가 지금 내가 배를 쬐어. 다음 날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아시네. 세상 그 누구보다 빨리 던져야 돼. 야, 이거 세상 그 누구보다 빨리 던져야 돼. 지금 던질 애가 A에서 F까지 있거든요. 다 던질 거 아니야, 그 다음날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어떻게든 나 지금 이거 주식 한 10조 있을 거 아니야. 10조, 20조. 주식 10조, 20조 어떻게 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러면. 이거 어떻게 팔 거예요, 10조, 20조? 시장에 던질 거야? 이거 호가가 있어야 던지지, 호가가 있어야. 근데 A에서 F까지 던질 애가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팔려면. 블록딜로 넘겨. 그래서 블록딜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 8만 원이야. 7만 원에 줄게. 이런 상황을 잘 모르던 아니면 떨어졌다가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8만 원인데 7만 원? 오, 만 원 싸게, 거의 10% 싸게 해주는 거잖아. 오, 괜찮지. 여러분들한테 누가 갑자기 삼성전자 1조 어치를 7만 원에 판다. 받아줄 사람. 전화하는 거죠. 온 증권사, 온 자산운용사에 전화하면은 야 7만 원에 어느 은행이 판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도 알죠. 전화 오는 순간 대규모 물량이니까 가격이 좀 빠지겠구나. 하지만 8만 원이 7만 원이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면 받는 거예요. 누구보다 빨리 전화를 해서 누구보다 빨리 던지는 사람이 은행만이 살아남았어요. 싫어합니다. 전쟁터처럼 던져갖고 가장 연출 빠르게 던진 애만 살아남았습니다. 중국 이제 기술 기업들이 가격 흔들리면서 이랬는데, 그러니까 대규모 블록들 물량 폭탄이 A에서 F까지 쫙 나오면서 또 어떻게 됐냐? 가장 먼저 던진, 이게 피지컬이 중요해. 피지컬이 어떤 피지컬인지 모르겠는데 버튼인지 전화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재빠르게 던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는 살았어. 야, 그래도 살았다는 게 돈을 다 남겼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덜 피해를 봤습니다. 조금 늦은 노무라나 CS는 엄청난 피해를 봤다 그러는데, 크레딧 스위스는 얼마나 피해를 봤냐? 나오는 단어가 아직 확정이 아니죠. 밝혀진 것만 4조를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8만 원이에요 삼성전자가. 아침에 이거 8만 원 보면서 던져야겠구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놈이 7만 원에 던졌어요. 시장이 어떻게 돼요? 폭락하죠. 쫙쫙쫙쫙 떠들어지니까 여기서 갖고 있는 게 얘네 입장에선 내 들고 있는 주식들이 평가손이 쫙쫙쫙쫙쫙쫙 빠져요. 그때 던지려니까 없죠. 야, 이미 다 도망갔지. 이제 어떻게 던지? 7만 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지. 야, 지금 가격이 얼마인데? 거기도 더 깎아줘야 될 거 아니야. 늦었어. 페이커를 데리고 있었어야지. 임요한을 데리고 있거나. 그거 늦어갖고 조금 늦게 했다가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물론 갖고 있다가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이 한마디로 크레딧 스위스 입장에서는 이 수십조짜리 주식을 베팅하는 거잖아. 이건 윈지 RNG 베팅하는 셈이 되는 데다가, 게다가 들고 있던 주식들이 중국 기술주거든. 자꾸 바이든 형이 중국 싸대기를 때리면서 중내 산해하고 있으니까 과연 던졌는지 이빨 꽉 깨물고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나와야겠지. 슬슬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 뭐 버티고 있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늦게 던진 둘은 지금 박살이 났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비슷한 상품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CFD라고 요즘에 신문에 그래서 많이 나와요. 차익거래 결제라고 하는데 5만 원 주식을 5천 원에 거래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형과 똑같은 거예요. 은행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5만 원짜리 너가 사. 여기서 있는 손익을 내가 받아줄게. 나는 너한테 증거금 5천 원 준다. 만약에 주식이 10%가 빠져서 마이너스 5천 원 근처에 가면은 이거 다 날아가는 거죠. 내 돈은. 마이너스 10%라고 치면. 그러면 A가 B한테,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하죠. 증거금 더 넣어주세요. 10%가 거의 빠져갑니다. 5천 원 더 넣어주세요. 돈이 어딨어? 5천 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 5만 원짜리 주식을 시장에 냅다가 던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많이 들어봐야 몇 천만 원, 몇 억에 상관없는데, 저 비랑이라듯이 이걸 50조를 한 거죠. 그래서 월가를 흔든 거지. 50조를 저거를 해서 마진콜 받고 저거를 강제 천상당하면서 세기에 그게 돼버렸는데, 한마디로 CFD라는 저게 소유하지 않고 이익과 손실만 가져가는 이제 수합을 거는 걸 얘기하는데, 이 옛날에는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좀 적다, 대주주들의 절세 수단이다 그랬는데, 요즘에 보시는 분 알 겁니다. 4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슈퍼개미들이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 소득세가 부과되죠. 그래서 저게 돈이 되니까 증권사도 차익걸제결에 속속 돈 내면은, 증거금 충분히 내면은 마치 선물 거래처럼 할 수 있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 아저씨는, 비랑 씨는 10조 원으로 50조를 저걸 하다가 터져버렸다. 야, 진짜 10조 원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10조로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10조를 자기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게 대단. 이게 패밀리 펀드이기 때문에 전부 자기 돈 아니겠지만 자기 가족 돈이잖아요. 10조 원이 있으면 됐지. 그걸로 50조를 하다가 50조짜리가 위에서 흔들려 버리니까 마진콜 나서 청산되면서 쫙 가격 빠지게 던져갖고, 지금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물어주면 이거 없어지는 거죠. 10조 원이 만약에, 그러면 지금 총 손실이 11조 12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재산이 저 정도 되지 않고 없다, 배를 쬐다, 망했다, 손실은 은행이 부담해야죠.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은행이 그래도 저걸 부담할 수 있을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뇌관이 될까 안 될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는 안 되지. 근데 만약에 저게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은행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금융위기인 거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옛날에 리만브라더스처럼 이런 거래를 했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100억을 왔다 갔다 하는 거래를 했는데 리만브라더스 때는 뭘 한 거예요? 이거를 A라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판 거죠. A1으로. 다시 한번 상품을 만들어서 A2로 팔고 이 A1, A2로 상품을 만들어서 다시 A3를 팔고 이거를 계속 확장해 가면서 거품을 바람을 점점 더 크게 넣고 그리고 이맘때는 지금처럼 지금은 주식시장이 쭉 올라오기 상관없는데 그날이 왔죠. 지금은 요만큼 빠져서 지금 뭐 저 정도인 거잖아. 뭐 마이너스 20% 11조.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70%를 찍는다고 생각하면은 개박살이 나는 거죠. 그럼 은행이 여기서 그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는. 요 정도는 감당을 하지. 요 정도는. 지금 감당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오면은 은행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융위기죠. 손실을 은행이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은행이 저 투자자만 누운 줄 알았더니 같이 눕죠. 여기서 얘가 누운 줄 알았더니 얘도 누워. 둘 다 눕는 거죠 이렇게. 둘 다 누워갖고 야 우리 경제 망가졌다. 너 돈 날리기 싫으면 나를 살려라. 은행에 들어온 돈이 내 돈인지 아니라 니들 돈이다. 유어머니다 이것들아 나를 살려라고 눕는 거야. 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야씨 니들이 잘못해놓고 돈 벌면 지들 거고 뭐 이러면 우리 건가? 뭐 그쵸 맞는 말이죠. 돈 벌면 지들 거고 이러면 우리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미국에서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여기다가 양쪽 하나로 돈 넣어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융자본에 돈을 넣어서 살렸다는 둥 그래갖고 뭐 법이 뭐 강력하게 나오고 구제금융하고 뭐 문제는 그거 한 다음에 역사는 반복되시 다시 살아난 다음에 다시 하죠. 다시 지금처럼 다시 레버러지 몰빵 투자를 한 다음에 뭐 망하면 또 눕고 나 살려라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또 법으로 또 규제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 패밀리 오피스 뭐 규제를 해야겠다 뭐 또 반복되는 거죠. 패밀리 오피스 규제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패밀리 오피스라는 게 이게 사실은 개인들의 돈이니까 그런 규제를 잘 안 받아요.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걸로 조지 소로스 아저씨가 퀀텀 펀드가 청산했거든요. 외부 투자금을. 그리고 자기 돈으로만 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외부 돈을 받으면 공시도 해야 되고 뭐 이 공모 펀드나 사모 펀드도 이 펀드가 되면은 특히 공모 펀드는 뭐 해야 될 게 엄청 많어.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계속 뭘 쳐다보고 뭐 위험하다 뭐가 어떻다 뭐를 계속 내야 되는데 이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문 걸어 닫고 자기들끼리 하다가 지금 빵 터졌다는 거고 더 놀라운 거는 저런 패밀리 오피스라는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만 개랍니다. 만 개. 사모 펀드나 벤처 캐피탈보다 더 많다. 6,500조 얘기하던데 여기 있네. 총자산이 6,500조라 그러니까 뭐 어마무지한 시장이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가서 아직 보시겠지만 패밀리 오피스로 변신한 증권사업 슈퍼 리치 모셔라. 갈 일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럴 날이 뭐 올 수 있다는 거고